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는 과정과 그에 필요한 필수 정보들을 제가 잘 추려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래희망으로 한 번쯤 교사를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꼭 필요할 만한 정보들을 잘 추려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니까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반드시 임용고시를 통과해야지만 우리 공립학교의 정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사가 부족할 때 학교 자체에서 교사를 뽑거나 국가에 의뢰를 해서 임용고시 성적을 토대로 교사를 좀 뽑아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공립학교 정교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임용고시를 통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정교사 2급 자격증이라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정교사 2급 자격증 하나 있으면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임용고시에 볼 자격이 생깁니다. 굳이 하나 더 얘기 드리자면 한국사 3급 자격증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거는 여러분들 대학교 다니시면서 며칠 동안 그냥 공부 좀 해가지고 한국사 공부해서 시험 보시면 충분히 아마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교사 2급 자격증 이거 하나만 있으면 임용고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임용고시를 통과하게 되면 교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궁금해하실 게 2급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2급이 있으면 다른 급도 있는 것인가 약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취득 방법부터 얘기 드리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그냥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대,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사범대로 진학해가지고 졸업만 하시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 가가지고 멀쩡하게 4년 잘 다니다가 졸업만 하게 되면 졸업식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원 자격증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대나 사범대로 내가 만약에 진학을 못했으면 그럼 저는 교사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얘기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선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대학원이 있는데 다른 대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이제 무슨 대학교 무슨 대학교의 어떤 대학원에 무슨 교육과 이렇게 대학원 진학을 하시게 되면 그 대학원 졸업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를 교대나 사범대를 못 갔다 하더라도 대학원을 다시 입학해가지고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이 교원 자격증을 받고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본 내용 중 하나가 교직이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물리학과나 수학과 같은 일반과를 간 다음에 그 과 안에서 10%, 상위 몇 퍼센트 이내의 성적이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육학이라는 과목을 추가로 듣고 교직이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이수해가지고 4년 졸업을 하게 되면 똑같이 졸업할 때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받기 쉽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약간 주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선 교직이수가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교육학을 안 하는 학교다. 그런 학교는 교직이수가 안 되는 학교겠죠. 여러분들 미리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게 되는 학교인지 안 되는 학교인지 알아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대학교를 입학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길이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상위 몇 퍼센트 이내에 들어야지 학점이 들어야지만 여러분들 교직이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남들 다 이렇게 놀고 약간 대학생을 즐길 때 여러분들 계속 과제하고 학점 챙기면서 그 교직이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힘든 점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랑 이제 입학한 동기들 중에서도 똑같이 이제 교직이수를 바라보고 입학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친구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했는데 상위 성적이 못 들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멘붕이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방법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서 웬만하면 바로 처음 입학할 때 교대나 사범대로 입학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2급이 있으면 이제 다른 급도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정교사 자격증은 2급이랑 1급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봤듯이 전 졸업하고 얻은 물리랑 수학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저는 임용고시를 볼 자격이 생겼고, 이제 임용고시를 보고 저는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정교사가 된 거겠죠. 그래서 저는 2급 정교사예요 지금. 그래서 2급 정교사가 되는데 2급 정교사의 상태로 여러분들 4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1급 정교사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 연수를 들을 수 있어요. 4년차가 되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4주간 이 1급 정교사 연수를 듣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4년차니까 여름방학 때 4주간 연수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저는 1급 정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급 정교사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된 이후에 생각을 해야 될 문제고, 우선 당장 여러분들 교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 임용고시를 합격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사가 되는 법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요약하자면 교대나 사범대를 진학해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교사 자격증을 토대로 임용고시를 본다. 임용고시를 본 이후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간단하죠? 대학교 졸업, 임용고시 합격, 교사. 그 외의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뭐 임용고시나 교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랑 많이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약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많이 나온 질문이 약간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학교들이 다 급이 있듯이 사범대나 교대도 역시나 급이 있겠죠. 어느 대학교가 좀 더 좋고 안 좋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궁금해할 게 이렇게 처음에 입학할 때 다른 대학교를 갔다, 뭐 급이 좀 다른 대학교를 갔다 할 때 그것들이 어떻게 임용고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전혀 없어요. 우리 대학교의 어떤 급이나 뭐 지방대학교나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나 그런 거의 차이나 아니면 뭐 스카이나 뭐 다른 지방 대학교의 그런 차이 때문에 임용고시에 영향을 받는 건 전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약간 처음 입학할 때 모인 학생들의 수준이 조금 다를 것이고, 그럼 그 학생들이 결국 나중에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할 멤버들이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어떤 정보망도 학교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런 점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학교의 급의 차이가 직접적으로 뭐 임용고시 성적에 영향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교대나 서범대를 가더라도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임용고시를 치는 거는 동등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서 차이는 없다. 어떤 학교의 수준이 어떤 그 학교에 갖춰진 정보망이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어떤 멤버들의 수준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 점이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 영향은 없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 자격증이나 학점 같은 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점이 뭐 4.5점이다, 그래서 뭐 온에이플 받으면 4.5점이죠. 그래서 4.5점이다. 아니면 뭐 완전 뭐 거의 다 뭐 B- 받아가지고 뭐 2.1점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전혀 두 사람 간의 어떤 임용고시에 있어서 영향은 전혀 없어요. 2.1점짜리가 더 잘 쳤으면 그 사람이 붙고 4.5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5점이라고 뭐 가산점이 붙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학점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역시나 학점을 좀 잘 딴 친구들이 아무래도 대학교 때 공부를 좀 더 잘 하지 않았을까요? 그다음 자격증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무슨 뭐 어떤 자격증에 의해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가산점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뭐 예외적으로 체육교과의 경우에는 체육교육과에서는 어떤 메달 실적이 있게 되면 그게 가산점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외 교과들에서는 어떤 자격증이 있다 해가지고 가산점을 추가로 붙고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조건 아래에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학점과 자격증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임용고시만 잘 치면 된다. 대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나는 졸업을 해가지고 임용고시를 치고 교사만 되겠어, 오직 그 길만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점이나 뭐 자격증은 전혀 필요 없어요. 저도 그 흔한 토익 자격증도 없거든요. 근데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해가지고 반드시 나는 임용고시만 봐가지고 교사만 하겠어, 이런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나는 뭐 다른 직업 진로도 고민을 해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학점이랑 자격증 같은 것들을 아예 안 챙겨놨을 때 다른 챙겨놓은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하고 있는 지금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최대한 좀 잘 해놓고 임용고시도 잘 보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혹시나 뭐 나는 완전 임용고시만 보고 무조건 전교사만 하겠어,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학점이나 자격증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렇다면 임용고시에는 아예 가산점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그것도 얘기 드리자면 없다고 보는 게 좀 맞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특수한 경우로 의사상자 아니면 뭐 취업 지원 대상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가산점이 좀 남아있긴 한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거기에 해당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육청 홈페이지 공문을 참조하시면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5%도 10%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런 생각 버리시고 가산점이 아예 없다는 조건 아래에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는 전혀 가산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만 넘기면 된다.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해 드릴 것은 이제 복수 전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복수 전공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입학했을 때 과가 여러분들의 주전공 과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전공을 더 추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공에 관련된 과목들을 전부 다 이수하고 뭐 졸업시험도 치고 졸업 요건에 만족시키면,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할 때 자기가 골랐던 주전공과와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이제 추가로 들었던 이제 복수 전공과를 둘 다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입학할 때 과가 물리교육과였으니까 제 주전공과는 물리교육과고, 거기에다가 제가 수학교육을 추가로 이수하기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뭐 해석학, 복수해석학, 뭐 미분기하 그런 과목들을 전부 다 이수하고 수학과에서 졸업시험을 또 치른 이후에
졸업 요건을 만족하게 되어서 이제 물리교육과 수학교육 두 개의 자격증을 동시에 얻은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개를 동시에 다 얻었다 해가지고 제가 물리교사도 할 수 있고 수학교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 둘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랑 수학 중에서 물리가 조금 더 자신 있었기 때문에 물리를 골라가지고 임용고시를 쳤고 합격한 이후에 이렇게 물리교사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들어갔던 과만 이제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최대 하나까지 여러분들이 더 골라가지고 총 2개의 교원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나 복수 전공이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으니까 꼭 사전에 알아보신 이후에 입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많이 나온 질문이 여러분들 교대나 사범대를 가게 되면 어떤 걸 배우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첫 번째로 교대부터 얘기해드리면, 교대는 초등교육과잖아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여러분들 국수, 사과형 외에도 뭐 예체능 과목들, 은미체 같은 것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입학하게 되면 전 과목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배웁니다. 전부 다 배우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교사니까 교육학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배우겠죠. 그래서 뭐 다른 여타 대학교 생활 뭐 놀고 먹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캠퍼스 라이프와 별로 다를 게 없지만,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것은 뭐 국수, 사과형의 예체능 과목들, 그리고 교육학 위주의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초등교사의 삶이겠죠. 대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초등교육과 뭐 교대분들은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 하나를 더 골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학을 골랐다. 그럼 저는 이제 전 과목을 다 배우는데 거기서 특별히 수학을 좀 더 배우는 뭐 수학 심화 뭐 전공이 되는 거죠. 보통 교대 친구들은 같은 심화들끼리 약간 좀 어울려 지내는 게 많기 때문에 심화를 잘 골라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재밌게 대학생활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사범대의 경우에는 역시나 다른 대학교랑 별로 캠퍼스 라이프는 차이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내용이 자기가 고른 주전공에다가 교육학 내용을 역시나 배웁니다. 저도 역시나 물리교육과니까 물리에 대한 전공 과목들, 뭐 예를 들어서 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뭐 그런 것들이 쭉 있겠죠. 그런 것들에다가 교육학을 추가로 있고, 저는 그리고 복수 전공을 수학으로 했으니까 뭐 수학의 해석학, 뭐 복수 해석학, 미분기학, 뭐 이런 위상수학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역시나 추가적으로 이수를 했겠죠. 결국 자기 주전공에 대한 전공 과목이랑 교육학 위주로 배우게 된다. 이외에는 크게 다른 대학교랑 뭐 대학교 생활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교대나 사범대 학생들은 이제 대학교 생활에 어떻게 엄청난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생 실습을 가게 되죠. 우리 교생 실습은 보통 4학년 1학기 때 한 번 가게 되는데요. 이제 교생 실습은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를 골라가지고 간 다음에 이제 4주간 여러분들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을 좀 체험해보는 그런 이벤트를 가집니다. 그때 약간 그 임용고시를 좀 할 수 있는 동기를 좀 많이 얻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착하고 이쁘든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좀 그때 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약간 결론 정리하자면, 뭐 일반 대학교 생활 자체는 다른 대학교와 차이가 없지만 배우는 과목들이 자기의 주전공과 교육학 과목들, 그리고 교생 실습을 4학년 때 가가지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교대나 사범대 생활의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임용고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임용고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우리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직면시켜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해 드리는데, 여러분 임용고시는 딱 1년에 한 번 딱 있는 시험이에요. 우리 12월이나 11월 말에 있거든요. 이때 한 번 치는 시험으로 자신의 이제 미래가 완전히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도 그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뽑는 수도 점점 줄고 있죠. 교사 수도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뽑게 되는 인원수도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매해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이 발생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 다음 해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점점 지원자 수는 쌓여만 가고 뽑는 수는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교대나 사범대를 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임용고시를 치게 되면 최소 4년 뒤잖아요. 그때는 이제 또 얼마나 열악한 환경일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초등 임용고시의 경쟁률이 이렇고 중고등 경쟁률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허수가 아니라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몇 년간 고시 공부를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충 약간 지원서나 넣어보지 그런 마인드로 치신 분들이 아니라 엄청나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 대학교 뭐 1, 2등급 따고 3등급 따고 이렇게 하는 거랑 완전 별개로 여러분들 정말 온 힘을 쏟고 노력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 임용고시는 여러분들 1차랑 2차로 나누어져 가지고 시험을 치게 됩니다. 1차는 보통 여러분들 주전공, 뭐 저는 물리교육이겠죠? 물리랑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에 대한 내용을 지필고사로 치게 되는 게 1차 시험이고, 2차는 이제 수업 시연이랑 면접 위주로 하게 되는 실기고사예요.
그래서 1차에서 여러분들이 1.5배수 안에 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2차를 여러분들이 마저 통과하게 되면 이제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지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이제 전국구로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별로 치게 되는데 이제 지역별로 뽑는 인원수가 달라요. 그거는 이제 약간 사전에 공지를 해주는데 뭐 서울은 몇 명, 뭐 대전은 몇 명, 대구 몇 명 이런 식으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티오가 다르게 된다는 말은 각각의 티오별로 역시나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를 것이고 그럼 그 티오랑 지원자들의 수랑 뭐 지원자들의 실력에 따라서 지역별로 커트라인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자기가 다른 지역, 이 지역을 쳤으면 붙어있을 성적인데 내가 이 지역을 치는 바람에 떨어지는 경우도 엄청 많이 나와요. 시험 성적에 자신 있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지역 딱 골라가지고 그냥 바로 첫날에 응시를 하시면 되는데 약간 좀 살짝 두렵거나 약간 애매하신 분들은 보통 뭐 1일차, 2일차, 3일차 계속 경쟁률이 뜨니까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아 여기가 조금 더 커튼이 낮을 것 같다 하는 지역에 응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용고시가 단순히 어떤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있지만 뭐 운이 좀 많이 따라줘야지 또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임용고시에 대한 자세한 좀 추가적인 정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정보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추가적으로 따로 그 부분 위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뭐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알아야 될 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